혹시 들으셨어요? 중학생 3명 중에 1명이 수포자라는 기사 보셨죠?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수포자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수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수포자가 될까요?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3가지 경우에 한 가지 속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와 함께 이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해결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포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문제집을 정답만 맞추는데 급급해서죠. 사실 초등학생 친구들은 문제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문제 풀고 맞추고 다시 고쳐, 풀고 맞추고 다시 고쳐, 이걸 쳇바퀴 돌듯이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건 굉장히 치명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이렇게 답만 맞추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독이 되죠. 그럼 아이들과 어떻게 문제집을 풀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문제집을 풀고 맞췄어요. 이 채점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맞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는지도 몇 가지 골라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대충 넘겨짚어서 맞추시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췄다기보다는 자기의 감으로 찍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은 절대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는 점수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맞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일단 중요해요. 오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맞는 문제는 다음엔 다시 안 틀려, 언제 물어봐도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 그때부터 하나씩 아이가 실수한 거, 오류를 범한 것들을 체크하셔야 아이들한테 완전한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포자가 되는 이유, 바로 빨리빨리, 즉 문제집을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빨리빨리 급하게 이렇게 풀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연산학습을 할 때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연산에서 문제 속도 빨리 풀게 하는 거 맞아요. 수학 문제집 느리게 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 즉 생각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 마련된 친구한테 빨리 해보자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의 깊이가 아직 깊이 내려가지도 않은 친구들한테 빨리빨리 쉬운 것부터 어느 시간 안에 풀어,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나 그냥 여기까지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한테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 환경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아이들의 실력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속도 싸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풀냐, 이 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수포자가 될 확률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집을 너무 쫓기듯이 풀지 않게 해주시고요. 쉬운 것부터 약간의 제한된 시간을 주면서 너무 루즈하지 않게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고력이나 심한 문제집들은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충분히 다 쓰면서 정답을 맞추게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정답률이 올라가면 조금씩 빠른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이것들이 시너지가 터져서 정말로 탄탄한 실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포자가 되는 3번째 이유는요, 엄마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우리 아이 수학 잘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엄마 탓이라고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시거나, 어머님들이 학습량을 결정하시거나, 학습해야 될 타임을 정하시거나, 학원 스케줄, 학원 고르는 거,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엄마의 의견을 일단 주입하시고 아이한테 너는 어떤 것 같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시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독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스스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6살, 7살 친구들도 문제 2개를 보여주고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아? 너는 어떤 문제집이 더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면 선택을 해요.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는 공부할 시간을 정한다. 너는 학교 갔다 와서 할래?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할래? 저녁 먹기 전에 할래?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너가 이때 이만큼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 이런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너 어떤 거 할래? 너 영어부터 할래? 수학부터 할래? 너 TV부터 볼래? 수학 문제집부터 풀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지 않으시면 자기주도 물 건너 간 거고요. 절대로 상위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언젠가 아이가 크면 혼자 알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한 아이들이 더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을 잘하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되면 당연히 잘할까요? 아니죠.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게 이미 몸에 돼서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잘하는 거지 그걸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초등학교 때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수포자, 남의 집, 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